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시즌 1은 정보, 시즌 2는 경험, 시즌 3는 무성애와 무! 치. 나 잘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환절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루나입니다. 루나님 왜 맨날 슬픈 소식을 전하세요?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염으로 고생하고 도훈입니다. 아니, 사람들 여기서 또 고통이? 초췌해졌죠? 이거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막 다가오는데. 네, 뚜벅초님 기대할게요. 건강해지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끝나고 냉면 먹을 뚜벅추입니다. 너무 부러운데? 혼자 드세요? 아니요, 저희 친구랑 빼고? 약속했는데요. 배신자. 아니. 우리 빼고 맛있는 냉면 드시러 가세요? 네, 좋겠네요. 그럴 수 네. 있죠. 질 수 없다. 우리도 냉면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다음에 약속이 있어서 나쁜 사람들. 약속이 아니죠. 저는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실한 루나님입니다. 네, 정말 감동이죠. 네, 저는 결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와. 와. 지각은요? 출티도 없고 지각도 없습니다. 출티 없는 거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 아니, 그죠. 출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 그렇죠. 굉장히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출티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출석을 한 다음에 토 끼는 겁니다. 그 방에서. 네, 여러분. 토끼도 아니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왜 안 되죠? 되죠. 아니, 아니. 안 돼. 교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가끔은 할 수도 있죠. 저 예전에 한번 출티하고 네. 전자 출결 딱 찍고 음. 밥 먹으러 집에 가다가 네. 설마. 교수님 마주쳐가지고 대형광이라 저를 모르셨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째려보신 것 같았어요. 기분 탓 아닐까요? 기분 탓이겠죠? 찔려서? 제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때 성적 어떻게 나오셨나요? A뿔입니다. 와. 아니 너무 그게 드시네. 기만자. 출석 역시. 그게 약간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그 막 과제가 야설 써서 내기 왜? 그런 무슨 수업이에요? 그 연극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 나름 학교 명물이었어요. 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야설 써서 내기랑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자기가 출제하고 자기가 답변하기 그런 우와. 거여서 되게 재밌겠다. 약간 말빨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야, 성실성이 좀 건강이. 부족해도 저는 사실 성실성이 높은 건 아닌데 교수님이 제 머리를 외워가지고 절대 튈 수 없습니다. 강제로 성실해지는 머리. 아니, 강제로 한 두 번째 수업 되면은 이제 이름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튀어서. 출석을 부를 때 노랑머리 그렇군 하면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타깝네요. 찍힌 거예요. 안타까운 게 아니죠. 열심히 네, 이제 등록금 값을 하시겠네요. 여러분도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싶으시면 탈색을 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정말 몇십 명이 있어도 다 기억을 해내십니다. 와, 대단해. 좋겠다. 부러워. 하하하. 그럼 이제 슬슬 오늘의 주제를 뽑아볼까요? 네. 처음은 루나님이 뽑으시는 거였죠? 네, 제가 한번 굉장히 섞겠습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이번에 주제가 좀 들어왔어요. 네, 청취자 주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살짝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 돼. 네. 제발 이 주제가 굉장히 긴데요? 뭐죠? 어린 시절 좋아한 영화, 연예인, 책 플러스 영화. 젠더 퀴어 곰곰이 플러스 익명이라 써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두 가지 비슷한 응답이 있어서 합쳤는데요. 티로리. 이제 젠더퀴어 곰곰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저는 제 젠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성인 사람 이야기나 양성인 사람 이야기로 막연히 그쪽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유년 시절에 어떤 상황이나 작품을 통해 어렴풋이 느꼈을 자신의 젠더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 좋아하는 영화, 연예인, 책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영화를 주제로 해달라면서 좋은 퀴어 영화 소개도 좋고 보고 난 후에 소감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묶어서 이렇게 엉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점점점입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건 정말 내가 어려워할 주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영화 잘 안 보세요? 네, 영화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러면 하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책 끈 있긴 책, 하지만 네. 책
네, 예? 책. 저는 책이랑은 거리가 좀 먼 사람이라서. 저도 하지만 뚜벅초님의 책을 많이 보시니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초식인이잖아요. 뚜벅초님 지금 옆에서 굉장히 먼 심리적 거리를 얼굴로 표출하고 계시네요. 얼굴로요.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책은 그 네. 다들 책이라고 해서 약간 어렵게 막 줄글 책만 생각해서 그렇지 막 만화책이라든가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많이들 읽지 않으세요? 아하하, 그러네요. 전 만화책도 1년에 몇 권 읽을까 말까 합니다. 진짜 어릴 때도요? 어릴 때도 만화책을 네. 그 부모님이 다 갖다 버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오든 이제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네. 이제 알뜰 장터라고 해서 아나바다 장터 그런 거 네. 하잖아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내놓으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사오신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거기서 헐값을 내놓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 9,000원에 사왔으면 1,000원에 내놓으세요. 아니 오. 왜?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집은 만화책 같은 건 있으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 너무한다. 그 집에 그러고 가보면 이제 뭐 한강 네. 그런 시리즈만 있고 한강이 뭐예요? 한강 그러니까 소설 네 대하소설 대하소설 시리즈 말하는 거죠? 아. 한강 작가의 소설이 아니고. 네네 그런 뭐 아니면 아리랑 아 진짜 태백산맥 그런 책만 약간 있는 거예요. 조정래 막 이런 분들.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소설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뭘 읽으셨어요? 그때요 위인전 같은 거 읽으셨나? 전래동화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가장 쉽고 읽기가 네. 편하니까. 너는 만화를 읽지 말고 전래동화를 읽어라. 부모님은 이제 그런 소설을 좀 읽었으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뭘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하소설을 읽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논술 학원 같은 걸 보내셨어요 분명. 근데 그럼 제가 잘 적응할 리는 없겠죠. 네. 아니, 이제 평소에 애초에 처음부터 읽는 버릇이 안 들어있으면 논술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행히 돈의 힘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조금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네, 투자한 네. 시간만큼 아.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확실히 다행이네. 선천적으로 뭔지 몰라도 일단 늘어나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남은 건 있었네요. 글 쓰는 능력 같은 거? 지금 그거 덕분에 글씨가 예뻐졌어요. 좀 개이득인데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하지만 조금 빨리 쓰고 네. 글씨가 좀 예뻐진 효과를 받았습니다. 저 그 효과 좀 부러워요. 저도요. 네, 빨리 쓰면 악필이 된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 퀴즈 봤을 때 네. 매주 퀴즈를 보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조교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네. 글씨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알아본다. 진짜. 저는 반대로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글씨 이쁘다고? 네, 글씨 예쁘고 글 예쁘게 많이 썼다고. 근데 왠지 뚜벅초님한테 카톡 보낸 그 조교님 굉장히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많은 고뇌를 거치고 보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잠깐 교수님한테 드네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글씨 이상하다고. 왜냐면 그 나중에 퀴즈 네. 결과 같은 거 나눠주실 때 막 이렇게 쓰면 어떻게 알아보니?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분명 쓰셨길래. 조교님이 한번 교수님한테 뒷담화를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카톡을 보내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저는 그 조교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설문지 작성한 거를 타이핑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 글씨가 기상천외 하더라고요. 그럼요. 한글이 아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한글이 있는데 아니고 이건 숫자인가 글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루나님 같은 글씨를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이런 가뭄의 단비 같은 글씨가 이러면서 남들을 위해 글씨 연습을 합시다. 네. 그럼 이제 네. 어린 시절 좋아한 영화나 연예인이라 적혀 있는데 네. 사실 전 영화도 옛날부터 잘 보질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건 이제 연예인밖에 음. 없을 거고 두 분은 혹시 영화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영화 좋아해요. 오. 왜 반응 왜 이래? 좋아할 수도 있죠. 전 아, 영화보다는 잿밥인 팝콘에 팝콘. 팝콘 개꿀이죠. 카라멜. 네. 이분 뭘 아시네요. 안 맞아. 고소한 맛 먹어야 되거든요. 너는 반반 합시다. 콜콜. 네. 그것도 좋아요. 요즘은 중간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네. 끼워서 해주더라고요. 완전 좋아요. 가끔 팝콘도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데 저 굉장히 요상한 팝콘 먹은 적 있어요. 유상한요? 그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양념 감자 같은 것처럼 가루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먹는 약간 쉐이크하는 팝콘인데 무슨 어니언 허니 막 이런 맛 네네네 있잖아요? 맛 되게 여러 가지 있고 호은종이 근데 그걸 먹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사 먹었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 가루가 자꾸 호흡기로 들어가서 영화 보는 내내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결국 그 팝콘은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민폐 팝콘인데? 네, 뜻밖의 게이드. 아무튼 이게 아니라 마침 근데 어제 제가
CGV 채널인가? 어디서 캐롤을 하길래 보고 왔어요. 물론 마침 퀴어 영화? 네, 하지만 물론 다 그게 보지 퀴어 못했지만. 영화군요. 네. 전 몰랐습니다. 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취향이 안 맞아서. 아 그래요? 단호해. 왜요? 뭐랄까 퀴어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영화 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저는 성적인 묘사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좀 영화를 잘 집중을 못하는 편인데 너무 로맨스랑 그 성적 끌림에 치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멋지고 예쁘고 복식이 너무 예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겁지만 재미가 없어서 그럼 볼맛이 안 납니다. 포기했습니다. 역시 확실하죠. 로맨스 영화는 네, 하지만 이입할 수 있는 누군가에겐 재밌겠죠? 그쵸? 네. 누군간 이입하겠죠. 네. 저처럼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뚫어주고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네, 아름다움, 눈의 네. 정화를 위하여. 네, 그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예뻐서. 네, 그렇군요. 그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30분까지 가능하군요. 대단하네요. 네. 그럼 초님이 혹시 생각나는 좀 퀴어 영화 중에 재밌던 거나 아니면 좀 감명 깊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퀴어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퀴어 영화로 분류되려면 진짜 대다수가 동성애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맨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퀴어 영화여서가 아니고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본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좋은 영화라고는 못하겠지만 재밌게 본 거는 그 예전에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본 게 있었어요. 멕시코의 에이젠슈타인이라고 네. 그 에이젠슈타인 감독이 멕시코에 잠깐 가 있을 때를 다룬 영화인데요. 네. 되게 연출이 막 화면을 3분할 해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네. 길게 있으면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거기에 각자 다른 영상이랑 막 사진을 틀어주고 막 엄청 정신없이 네. 그러면서 그거랑 약간 멕시코 남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축제인가 뭔가 네. 그 되게 까만 옷 입고 유령처럼 해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의 이미지랑 결합해서 되게 어쨌든 그 연출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용 소리도 세 가지로 나오나요? 아니요, 소리는 소리는 하나고 네. 소리 하나에 소리는- 장면이 세 개로 이렇게. 소리는 근데 각 장면의 소리가 아니고 또 다른 그러니까 소리도 별개의 연출인 거죠. 오. 근데 그게 화합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어디까지 못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네. 혼돈스럽고 죽음이랑 결합되는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인지의 한계에 도전을 함으로써 와. 그래서 되게 퀴어 영화라고 했는데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네, 그렇군요. 그런 퀴어 영화가 있었군요. 막상 내용은 약간 그 네. 에이젠슈타인이 멕시코에서 동성 연인을 만나는 내용인데 네. 막 약간 섹스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어떤 점에서 비현실적인가요? 막 섹스를 해서 피가 나왔는데 막 그 상대 쪽이 막 이런 피 같은 건 원래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하면 막 익숙해진다고 막 그런데 그러고 잘 돼요. 그래서 뭐 약간 뭐지? 부모님 뭐- 지금 이심전심이죠? 약간 그 상호 마음이 동의했는데 약간 상호 동의한 섹스이긴 한데 너무 그 말을 듣기엔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는? 그래서 뭘까? 점점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근데 내용 자체는 연출이랑 결합해서 뭐 연출이 궁금해서 굉장히 보고 싶어지네요. 연출만 괜찮았어요. 저는 그 혼돈이 참 궁금하네요. 네, 저도 눈 따로 귀 따로가 되는 어. 그 아름다움이. 보는 기분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극장에서 큰 스크린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영화제 주최 측도 신경 써서 자막을 약간 그 방해되지 않을 곳으로 밀어놓은 느낌? 근데 자막도 진짜 근데 잘 안 보였어요. 자막을 방해되지 않는 저 한 구석으로 밀어놓으니까 자막을 읽기가 좀 어려워서 그 네. 스페인어인가? 멕시코 말이 따로 있나? 멕시코어인가? 어쨌든 그게 나오는 부분에선 약간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 그거 의도한 걸 수도 많았어요. 있어요. 되게 재밌겠네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의도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자막을 영화제 네. 주최 측에서 네. 더욱 혼돈을 한 번 더 가중시키기 위해 연출에 일부러 영화제 주최 측이 포함된다 이런. 네, 그렇게요.
이게 뭐람. 근데 저는 뚜벅초님 말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이상하게 퀴어 영화들이 제 취향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퀴어 영화로 열심히 구해서 봤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 거의 로맨스 영화여서 특히 막 성애에 대한 연출이나 이런 게 유독 더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한 반쯤보다 끄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쵸. 방법이 그거였던 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맞아 퀴어 영화로서 좋았던 영화는 네. 런던 프라이드라고 네. 좀 많이 유명하지 않나요? 네네. 그건 되게 진짜 뭐 성애적인 내용 같은 거 거의 안 들어가고 진짜 말 그대로 퀴어로서 다 같이 모여서 프라이드 뿜뿜 이런 내용이라서. 라고 하지만 저는 이름만 들어보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네, 저 영화를 못 봤는데 그러면 그게 약간 퀴어 운동과 관련된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광부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그래서 연대의 가치를 들어본 적 있죠? 그 사건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광부들이 노동 투쟁을 하는데 성소수자들과 연대해가지고 서로한테 윈윈되는 투쟁을 했었다. 네네. 이렇게 그거를 배경으로 만든 들었는데.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 재밌겠다.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건데 마지막에 약간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처음에 막 되게 의심쩍고 성소수자들이 우리를 지원한다고 필요 없어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퍼레이드에 막 거기에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저 그래서. 이번 주에 볼 영화를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축하드려요, 보호님. 와. 아니, 저는 그 퀴어 영화 중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공감하고 울면서 본 게 제목이 데니시 걸이라고. 그것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또 마구 추천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트리거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가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느끼고 그 사회적인 최초로 성별 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이야기였나? 네. 그런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보호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시선과 받는 모멸이나 이런 불합리함들이 되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고통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오히려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로 좀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군요. 네, 현재 진행형인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그 성별 불쾌감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좀 그걸 보니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막 영화 보는 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봤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또 이제 그 막상 트랜스젠더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주연인 배우를 남성 배우가 아니라 트랜스 남성 배우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나름 괜찮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 그렇군요. 측면에서.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짝짝짝. 사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었는데 들은 김에 생각난 김에 봐야겠네요. 영화 약간 교환한 느낌인데요. 영화 교환. 그럼 다음에 언젠가 또 다른 이런 영화 주제가 나왔으면은 그때는 후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후기 괜찮은데요? 네. 서로 막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딴 영화를 이러면서 서로 취향이 안 맞아서. 에이,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그 무로맨틱 오픈톡방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요. 약간 제 요새 본 영화 중 인생 영화 됐어요. 뭔데요? 이것도 제목이 무슨 되게 어려운데. 고양이의 맞아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이건가? 네. 그 버스킹 하는데 고양이 팔아서 돈 버는 고양이를 팔아서 돈을 벌면 어떡해? 고양이가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그 화제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를 고양이를 팔지 않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고양이를 판다니? 고양이를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고양이의 귀여움에 끌려온 사람들이 돈을 주고 화제도 되고. 굉장히 무리를 빚을 뻔한. 고양이야 미안해. 저도 좀 들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두 분은 보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에 지쳐있는 분이면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정말 그 고양이와 그 주인공이 마약 중독
치료 상태인 노숙자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양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친해져 가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도움도 막 주변 인물들이 선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실제 삶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 힐링이 있는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아유 그럼요. 고양이 저는 고양이 손이 사랑입니다. 아 여기 젤리 젤리가 몽글몽글. 만지게 안 해줘요. 아 그래요? 간식을 받쳐야 만지게 해줘요. 꾹꾹이 하면 손에다 꾹꾹이 받으면 되지 않아요? 꾹꾹이 안 받아보셨죠? 아니요. 꾹꾹이 막 발톱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지? 제가 꾹꾹이를 당한 고양이들은 발톱 관리가 잘 돼 있었나 봐요. 뭐였을까? 뭐지?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고양이들이란 늘 그렇게 하는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뭐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움받은 거였는지. 아니면 저의 기억 보정일 수도 있죠. 네. 발톱 따위 삭제해버리고. 너무 귀여움에 발톱에 긁힌 자국들이 사라졌다. 근데 저 좀 기억 보정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그 머리 커트를 하고 나서 미용실에 가서 남성은 감겨주고 여성은 안 감겨주고 드라이만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그런 일 겪은 적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가던 미용실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잉? 미화. 네, 저는 기억에 미화가 있으므로 네, 실제로는 발톱에 세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예 제보해주세요. 네. 네,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고양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없죠? 저는 강아지랑. 강아지는 꾹꾹이 안 하죠? 꾹꾹이가 뭘까요? 강아지는 꾹꾹이 대신 뭘 하죠? 배를 문지르죠. 제가 배를 문질러주죠. 만지고 싶다. 근데 원래 만지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데 왜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만지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들어놓는 게 만져달라고 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강아지들아 미안해. 많이 만졌구나. 네. 근데 그게 만지면 만질수록 그 무감각해지는 거래요. 점점. 그럼 사실은 불쾌했을까요? 근데 불쾌가 원래 좀 컸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강아지야 미안해. 그냥 그렇다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네. 저도 웬만해서 안 만져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도 이제 점점 약간 무감각해져가지고 네. 왠지 만져주면 사랑받는 느낌? 받는 건지 그냥 일단 들어놓더라고요. 네. 그러면 약간 서로 간에 새로운 교감의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게 아닐까라고. 네. 강아지를 강알못이 추측을 합니다. 저도 강알못이 이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좋겠다. 강아지 키우고 싶다. 저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요. 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심하진 않은데 되게 가까이 막 맨살에 문질러지거나 그러면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이고. 개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는 없는데 개털만 알러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고양이는 이렇게 가까이서 엄청 만지거나 문질러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랑 친하지 않으신 거. 그래서 발톱을 세웠나? 비밀은 여기에. 이런. 자, 그럼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슬슬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부터 저도 이제 살짝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멘트를 띄워놓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키어 관련된 책 같은 건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어차피 여기 젠더케어 곰곰이님이 여쭤보신 게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거니까 저 어린 시절에 독서 왕이었습니다. 와, 여기 할 말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비권 한 번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인 중에 일단 2명은 떠들어야 되니까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릴 때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느꼈던 책 같은 거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젠더 퀴어스럽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딱히 제가 이입하는 등장인물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크면 남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드래곤볼을 보면서 내가 크면 트랭크스 같이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본보를 안 네. 봐서. 네, 그 굉장히 보라색 머리에 그 등장인물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커스텀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이제 사고 방식에서 약간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고 중심적으로 네. 좀 내가 남자니까 저 여자애를 보호해줘야 돼. 맞아요. 그런 사고의 소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소설 보면은 눈이 좀 찌푸러지면서 불편하죠. 그 당시에도 일단 뭘 몰라도 그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걸 이제 느끼셨군요. 이게 제 왜 항상 이래야 되는 걸까라는 느낌? 항상 무슨 수사를 보면은 네. 남자는 뭔가 우락부락하면서 힘이 있고 여자는 왜 이렇게 그 연약연약하면서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이미지로 나오고 그런 방식은 약간 굉장히 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도. 그 곰곰이님이 써주신 곰곰이님이라고 줄여 불러도 되나? 네. 써주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있잖아요. 저는 네. 사실 무성이나 양성에 대한 얘기에 막 이입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막 여신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신화뿐이 아니고 어디서든 여신이란 단어가 늘 나올 때마다 너무 불편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왜 같은 신인데 얘는 왜 네. 헤라는 여신이고 제우스는 신이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예쁜 되게 사람만 싫어했어요. 여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람? 그것도 그렇게 신라에서도 선덕 왕이라 부르는데 선덕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굳이 꼭 여를 붙여야 되나? 그럼 남도 그냥 왕도 그냥 남왕이라 부르지. 네.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요. 이 자식들? 외국 같은 경우엔 아예 단어가 킹과 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번역하다 보면 여왕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왕이란 한자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를 굳이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남왕이랑 여왕이랑 이렇게 둘 다 해줘. 왜 왕하고 굳이- 여왕이야? 굳이 성별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직업이 왕인데 그냥. 그러게요. 현대 뭐 여기자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네, 화가 와닿았어요. 정말 굉장히 불쾌한 신기하게도 단어네요. 황제라고 하고 여제라고 따로 이름 붙이잖아요. 황제가 여제가 여자 황제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오, 그런 것처럼 뭔가 대박 불쾌함. 그런 걸 보면은 네, 대체 이걸 왜 그런 걸까라는 느낌도 약간 좀 받거든요. 그러게요. 정말 문제입니다. 네. 뭔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이어도 약간 그런 쪽에 대한 사고는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냥 불편한 거? 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쓰여져 있는 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해롭네요. 언제쯤 고쳐질까? 열심히 뒤집어 엎으십시다. 다 바꿔버립시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천천히. 근데 막상 불편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네. 저는 정말 성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곤 하는 무협지를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럼 그때는 뭔가 어떠셨나요? 거기선 근데 사실 무협지에선 진짜 성별 안 가리고 이입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남성이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 모든 한 개 빼고 모든 무협소설은 다 주인공이 남성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거의 주인공한테 그냥 이입을 해버리니까 남성한테 이입하게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고 약간 네. 그나마 좀 나은 게 무협지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겉보기에 약해 보이는 존재들이 네. 어떤 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약간 겉보기라든가 네. 뭔가 신체적 한계 같은 걸 뛰어넘는 강함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는 거 그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존재들도 나중에는 남자 주인공이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건 별로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보통 네. 이제 학교 숙제 같은 걸로 뭐 소설을 창작해오기 같은 거 좀 많이 내주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좀 내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뚜벅주님? 전 2번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저도 한 고등학교 때 한 번 있고 중학교 때도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보통 어떤 내용을 좀 쓰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라. 이분도 기억력에 한계가 오셨네요. 사실- 아니 기억력이 아니고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니까. 네. 그 약간 처음에 판타지 소설을 써도 되느냐고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오. 판타지나 무협 소설을 써도 저랑 되느냐고. 똑같은 네. 질문을. 그러니까 원래는 글쓰기 수업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국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갑자기 소설을 하나 써오래요. 수행평가로. 그것도 네. 방학 숙제였어요. 네. 저는 그냥 써오라 그랬어요. 방학 숙제도 아니고 진짜 시간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써오라 그랬어요. 그래요? 생활 국어 시간에. 저는 와. 방학 숙제 플러스 그거였거든요. 그 수행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뚜벅투님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그러게요. 그 판타지나 무협 써도 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띠로리? 그래서 공포 소설 써서 냈었어요. 네? 네. 약간 선생님한테 복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때 제가 좀 성격이 격렬하던 시기라. 네. 그래서 약간 피가 난무하는 공포 미스테리 소설을 써서 냈었는데 네.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1개씩 찍어주는 건데 저한테 5개를 찍어준 거예요. 이야. 무서워서 찍은 거 아닌가요? 뭐 약간 대인배다 이랬는데 무서워서 손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5번 떨다 보니 떴어요. 5번. 그 생각을 못했네. 전 선생님이 되게 대인배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 주인공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들어가 있었나요? 뚜벅투님은? 주인공이 2명이었는데 네. 한 명. 주인공이 그러고 보니까 성별을 끝까지 설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주인공 2명 다에게 대해서 전혀 그 생각을 대박. 전혀 못했어요. 저는. 저로도 똑같이 네. 그거를 쓰다 보면은 네. 성별을 안 붙이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 주인공에 대한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네. 정보가 누락된 채로 그냥 내용만 진행되게 되는. 오 대박.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어떤 약간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별이 없어졌어요, 저도. 근데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젠더 케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스젠더도 비슷할까요? 근데 여기 시스젠더이신 분? 차이함. 그래요? 그렇구나. 젠더케어여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한 명 봤거든요. 그 친구도 성별을 약간 정해놓지 않고 네. 좀 아리송하게 나온 애가 몇 명 있거나 그런 애도 봐가지고 그건 그냥 가치관이나 네. 사고의 차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긴 그러네요. 저도 젠더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거 창작할 때는 일단 외형을 먼저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과 외모를 먼저. 네, 옷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을 먼저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성으로 보이는지 남성으로 보이는지 그런 게 뚜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취향이기만 하면 되는 주인공입니다. 전 그냥 사건이 중요해서 네. 보통 뭘 쓰든 간에 그래서 성별에 대해서 잘 주인공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자체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글을 많이 네. 쓰진 않지만. 루나님도 비슷한 이유로 안 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네. 그냥 정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취향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사건을 겪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에도 취향인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일단 머리가 흑발이 주인공이 한 명 있고 네. 한 명은 좀 영롱영롱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외형이에요? 네. 외형이 중요하군요. 네, 일단 외형이 좀 중요하고. 색깔만 들어간 거군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소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 성격을 담다 보니까 내용이 네. 확실히 좀 이상해지긴 하더라고요. 왜요? 약간 그 의식의 흐름처럼 써진 느낌이 되더라고요. 약간 있잖아요. 네. 앞에 갔다 뒤로 뛰어넘어갔다 다시 앞으로 뛰어넘어갔다 이런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평가하시는 선생님이 힘들었겠군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행히도 네. 만점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자분들. 좋으신 분인들은 맨 마지막에 네.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더 신기한 게 되게 창의적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자랑하려고 이 얘기 꺼낸 거죠, 루나. 그러셨구나. 글쓰기 얘기를 왜 했나 그건 했더니 아니요. 어쩐지. 제가 말한 거는 원래는 성별 때문에 좀 말한 게 많았어요. 원래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전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이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네. 그녀라는 단어에 되게 거부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녀라는 단어가 그 번역어로 억지로 네.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네. 그냥 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특정인을 지칭할 땐 성별을 안 가리고 그라고 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우리말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he와 she가 극명히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네. he와 she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녀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he에 s 붙여서 she 되듯이. 오, 저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네. 왜냐면 현대 소설에서도 우리나라 소설에서도 되게 그녀 이런 네. 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제는 우리말의 일부가 되었는데 원래 연원이 그렇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네. 저도 그걸 비슷한 듣고 내용 나서부터 들은 것 되게 막 그녀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녀를 붙였어야 했나 이러면서. 사실 없애도 모자랄 판에 네. 새로운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저는 불편한 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거나 외국인 수업을 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좀 그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책을 보면서 she, he라고 하면서 약간 성별을 딱딱딱 두 개로 나누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네. 물론 우리나라 수업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어느 나라 언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물에도 성별을 나누는 나라 언어가 되게 있지 않았나요? 여러 언어가 그래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여성형 단어, 남성형 단어가 나뉘어 있어서 제가 배운 건 이탈리아어밖에 없는데 네. 여성형 단어는 뒤에 A가 붙고요. 남성형 단어는 O가 붙어요. 그리고 약간 중성이거나 아니면 남성이면서 남성, 여성 다 될 수 있는 단어는 E가 붙고 그래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뒤에 네. 라가짜라고 하면 여자인 친구이고요. 라가쪼라고 하면은 남자인 친구인 거예요. 정말 띠띠띠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사람이건 사물이건 간에 남성이나 여성을 무조건 나누는? 네. 저 한국어에 불만 많았는데 굉장히 아니에요. 만족하게 됐어요. 한국어도 국어를 정확하게 배우시면은 네. 뭐지? 남성형 말투, 여성형 말투라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말요? 네,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 전부 텔레파시로 이야기해요. 저도 3학년 때 바디랭귀지를 씁시다. 3학년 때 배웠는데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신경삭을 달아봅시다. 정말 뭐를 달아요? 네? 신경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토스 같은 건가요? 여러분 만인 공통어 수학을 써볼까요? 네? 아니요? 수학을 쓰면 성별이 없어요. 굳이 모든 문과와 사람이 이과가 있지 않을까요?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침묵으로 삽시다. 눈빛만 봐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바디랭귀지가 제일 좋은 네. 거예요. 근데 할수 사실 있어요. 영어에서도 이제 he랑 she를 대체하는 네. 약간 성별 없는 지칭어 같은 게 제라든가 나오고 네.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성별 없이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네. 처음부터 그냥 그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 그렇게 그이, 말하기가 우리 그의. 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닌가? 모국어라서 편한가요? 그럴 수도?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선배가 약간 네. 선배가 뭐야 누나라고 불러라고 할 때 약간 호칭을 네. 오히려 나는 선배가 약간 좀 더 편한 느낌인데 왜 자꾸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라고 할까? 이게 약간 있거든요. 나이주의와 결합해서 나이 구분을 말할 때는 성별도 같이 들어가게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형, 누나. 근데 또 언니, 원래는 그 성별에 상관없이 형이란 단어를 썼다는 말도 들은 네,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형이 아니라 언니 아니에요? 언니인가? 네. 그래서 왜 그 추노 보면은 네. 그 막 화내면서 언니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성인 배우가. 네. 네, 그걸 되게 웃기는 것처럼 소비를 했는데 당시에는 언니라는 단어가 음.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한 단어였어서 그래서 왜 유관순 언니 노래에도 네.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니라서 언니가 아니라. 근데 그게 호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네. 지금 이제 18학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들한테는 호칭을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좀 이제 뭔가 나라도 좀 깨부수고 싶다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좀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계시군요. 네, 이름으로 부른 게 세상에 좋은 것 굴복해서 저도. 누구에겐 언니, 누구에겐 선배 이러고 있습니다. 선배는 차라리 괜찮은데 네. 누가 나를 형이나 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거기서 차이가 좀 생기는 것 이게 같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 저는 오빠라는 단어에 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뭔가 오빠 단어적인 누나는 더 싫어요 저는. 전 형이 제일 저는 오빠가 제일 싫고 언니는 그래도 어떻게 현실에 굴복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음. 오빠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인 선배들은 죄송하게도 늘 아무리 친해도 다 선배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친해져서 이름으로 부르거나 별명으로 부르거나 전 포기하고 형으로 썼어요. 도저히 오빠라는 말은 입이 떨려가지고 안 나와서.
형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네. 저희도 계십니다. 뭔가 그럼 이제 슬슬 연예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연예인 다들 최애인 연예인 계신가요? 어릴 때요. 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릴 때 기준. 누구 좋아했지? 저 어릴 때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어서 어릴 때. 너무 저 어릴 때 오래돼서 어릴 때가 대체 언제쯤을 어릴 때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확실히 어떤 연예인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 그럼 뭐에 관심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텔레토비. 텔레토비. 저는 안녕. 저는 그때도 약간 네. 그냥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음. 그때는 카라 이름이 언급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뭐, 좋다는 건데. 이거 카땡 그룹이랑 네 그냥 카라라고 하세요. 아 네. 카라 좋죠. 아 네 그 그룹이랑 네. 이제 그 동땡땡땡땡 동땡땡땡은 뭐예요? 동방신기. 아, 왜 5글자예요? 그러게요. 동땡땡땡 아니 헷갈리면 그냥 말해요. 괜찮아요. 동방신기. 네, 동방신땡 그런 걸 좋아했고요. 이제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 네. 진행자는 이제 박명땡님을 좋아했습니다. 박명수 씨. 예. 네. 이거 추리 게임인가요? 이게 어차피 다 말하는데. 그러게요. 다 말해주시네요. 네. 네, 그분들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많이 지금도 이제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졌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저도 막 SS 좋아하고 H.O.T 좋아하고 그랬는데 딱히 큰 순간적으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뭐예요? 카라와 SES는 약간? 띠롱? 음. 아니에요. 카라 2009년 데뷔예요. 그때 네. 저 고3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2009년 2006년이구나. 아 깜짝이야 그쵸? 2006년입니다. 저도 6년입니다. 저도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때. 아 자랑스럽다. 뭘 자랑해요. 이게 뭐라고. 나이주의 탑합시다. 그럼요. 그럼요. 한 2006년쯤이었던 건데 그땐 정말 카라가 참 빛나던 시절 같아요. 제 눈에만. 아니, 모두의 눈에 빛나 보였으니까 그렇게 잘 됐겠죠? 맞아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현아나 아니면 이제 이거 이름 말해버렸네. 포기하세요. 이제 방탄 네. 띵띵띵. 나 방탄 띵띵띵 뭐지? 어머나. 벌써 아니, 종료 시간이 됐나요? 아이고, 종료 시간이 되었군요. 네. 5분 남았네요. 네. 오늘 시간 되게 빨리 왔네요. 저희 진짜 별 얘기 안 했는데. 저희 그러게요. 정말 아무 말만 하다가 끝나네요. 이런.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된 그런 화 같긴 한데 네.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영화나 연예인 책 같은 거도 생각해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일부는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점에서. 맞아요. 뭐 같은 사람이니까요. 저 캐릭터를 볼 때 딱히 막 이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센 놈 되고 싶다. 이런 저도요. 느낌이었던 것 센 같아요. 놈. 어, 센 놈. 저는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전 이렇게. 외모가 화려하려 하신 분, 좀 블링블링하게 약간 보석 좀 걸치시고 계신 분. 뚜렷한 취향이네요. 무서. 네, 부자가 되고 싶었군요. 네. 보석 그 부자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지? 약간 저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약간 그리스 신화로 치면 아프로디테 이런 느낌인가요? 저희 껍데기에서 뿅 하고 나와가지고 먼치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그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약간 네. 글쎄요. 거기서는 헤르메스가 제일 멋져 보이던데. 헤르메스 헤르메스 뭐한 깐지죠. 사람이 근데 좀 이거 캉캉캉캉 그 그건 대장장이인가요? 헤파이스토스고 좀 헤르메스는 뭐죠? 도둑질의 신. 도둑이 그런- 되고 싶었나요? 네. 아, 루나님의 아니- 가치관 그랬던 잘 거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루나님의 네. 꿈은 도둑이었던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멋져 보이거나 아니면 네. 좀 블링블링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그러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또 2주 후에 다시 또 아무 말로 돌아오겠고요. 저희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버려서 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바로 아무 말 대잔치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전 주제를 보내주신 이 두 네.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더 퀴어 공고민님과 그리고 다른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해주시고 주제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공지로 주제 링크 올려놨으니까 거기로 찾아오셔서 주제를 보내주세요. 예. 우와. 보내주세요. 네, 꼭 보내주십시오. 네. 쉬운 걸로. 네, 네. 아니, 너무 요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음식 이런 걸로. 음식?
아니 그러면 안돼 어려운 한 거. 시간 동안 맛집 추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오. 냉면으로 1시간 가능합니다. 와 냉면 많이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럼요. 여러분 어려운 주제 보내주셔도 우리에겐 초식이니 그걸 다 답변해 주시니까 뭐라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주 후에 뵙겠고요. 저희는 무방한 이야기의 보은 뚜벅초. 루나입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